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하나 없는 청명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 하늘도 예쁘고 노을은 환상적입니다. 원래 하루 이틀 날씨 좋은 날은 있었지만 이렇게 매일 깨끗한 날씨인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다들 이 정도로 날씨만 맑으면 해외여행 안 가도 되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실제 미세먼지 때문에 해외여행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한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에서 불어오는 게 분명한데 환경부 소속 환경과학원은 한국 하늘을 오염시키는 초미세먼지 32%는 중국에서 날아왔고 51%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참 황당한 분석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내 요인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중국 영향이 80% 이상 차지할 것이라 직관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출된 데이터, 연구 결과 같은 게 없으니 미세먼지를 두고 중국 탓을 하면 근거도 없이 말하는 가짜뉴스 생산자가 되는 게 현실이었죠. 어쨌든 2019년 11월만 해도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서 온 것인지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인 2020년 1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중국 전역의 공장을 멈추게 하였고 난데없이 우리나라의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온다는 사람들의 직관이 정확했음을 보여주었죠. 당시 코로나라는 전세계적인 재앙이 펼쳐지고 있어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만끽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겠지만 다들 분명 기억하실 것입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언제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하늘이 맑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한두 달 넘게 맑은 하늘을 보게 되니 이거 중국에 뭔 일 터졌나 라는 생각이 들게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는 현재 석탄 발전소가 가동을 멈췄고 최악의 전력난을 보내고 있다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중국이 북한도 아니고 때 아닌 전력난을 보낸다는 게 다소 의아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체크해보면서 이번 전력 부족 사태가 단기적인 요인인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날씨가 단기적으로만 좋은 것인지 중장기적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인지 가늠해보는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중국 전력 부족 사태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동계 올림픽을 앞둔 탄소 배출 저감 정책, 발전용 연료 가격의 상승, 경제 성장에 따른 제조 공장의 가동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는 진짜 원인도 있고 이를 감추기 위한 연막 작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중국 전력 부족 사태의 핵심 원인은 바로 석탄입니다. 중국에 석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부족한 석탄으로 인해 석탄 가격이 급등하여 전기료보다 석탄값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렇게 석탄의 수급 상황이 꼬여버린 이유는 중국과 호주 간의 정치적 갈등에 의해 중국이 호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작된 것인데요.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호주에는 반중 감정이 커지게 되었고 호주 정부는 중국이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끼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세계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간의 사이는 틀어집니다. 호주는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과 이해를 같이 하지만 경제 측면에서는 대중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중국이 호주를 경제적으로 잠식해 나가는 것에 불만이 가득한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터져버리자 호주 사람들에게 반중 감정이 커졌고 호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묻고 화해일을 제재하는 등 반중 정책을 내놓게 되자 중국과 호주는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중국은 강한 경제력으로 호주를 제압하기 위한 조치로 2020년 10월 무렵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합니다. 호주는 석탄 수출의 대부분을 중국에 하는데 중국이 안 사주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죠. 호주가 중국에 수출한 석탄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조 7천억 원 정도니 호주 석탄 업계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주산 석탄 수입이 금지되자 석탄 공급은 그대로였지만 수요처는 사라지게 되므로 석탄 가격은 급락하게 되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계략이 호주에 먹혀 들어간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이는 곧 중국의 자충수였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위축되었던 전세계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석탄 수요가 서서히 증가했고 한국, 일본, 인도와 같은 다른 국가들의 호주 석탄 수요가 증가하면서 호주는 새로운 공급처를 찾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호주산 석탄을 대체하기 위해 몽골과 인도네시아 석탄의 수입을 늘렸지만 호주산 석탄 대비 석탄 품질이 낮기 때문에 열 효율이 떨어지지요. 또 석탄 수입선을 다각화하기 위해 남아공 석탄,
콜롬비아 석탄을 고려해 봤지만 먼 곳에서 오는 만큼 운송비가 너무 높습니다. 물론 중국 역시 석탄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중국 내이멍구는 유명한 석탄 생산지입니다. 하지만 석탄 광산의 과잉 채굴로 인해 효율 좋은 석탄은 이미 고갈되어 가고 있다고 하며 이곳 석탄 산업에서는 부패가 만연해 있어 부패 척결 과정에서 산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기에 당분간 석탄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그에 맞게 판매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석탄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도 전기료는 정부의 가격 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상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전기료를 인상하면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서민 경제에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를 허락하지 않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전기를 생산하면 적자폭이 늘어나는 석탄 발전소는 가동을 중지하였고 결국 심각한 전기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은 2020년 기준 중국 전력 생산의 49%를 담당했습니다. 석탄 재고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발전 원가가 판매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자 화력 발전소들이 생산 확대를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진핑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찍은 후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에너지 절감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력 공급 제한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내년 2월에 있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맑은 하늘을 선전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석탄 등 화석 연료 발전을 규제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전력난은 올 겨울은 물론 내년 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전력난은 중국 경제 전망치를 크게 낮추고 산업 생산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는 분석에 골드만삭스와 노무라 증권은 올해 중국의 경쟁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8.2%에서 7.7에서 8%대로 낮추었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일부 외국 기업들은 다른 국가로 투자처를 옮기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 기업들은 중국보다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제조 공장을 세우는 걸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 전력난은 중국 정부가 의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호주 정부의 정치적 도발에 중국 정부가 경제적 대응을 한 것이 하나이고 올림픽 때 맑은 하늘을 과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전소를 압박한 것 모두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행한 일입니다. 전력난으로 인해 재해를 맞이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보면 안쓰럽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처럼 창문을 활짝 열고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다들 미세먼지 없는 가을 하늘이 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맑은 날씨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일단 호주에서 시작된 석탄 수급 문제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결되면서 다시 석탄 발전소가 가동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친환경 정책 기조는 계속될 것이고 외국 공장들이 중국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중국을 떠나 동남아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중국이 석탄 화력 발전소 대신 중국 연안에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짓는다는 것이죠. 만약 사고라도 발생하면 우리나라엔 미세먼지 이상의 재앙이 덮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더나쌤이었습니다.